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무제표 보는 법에서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재무상태표는 이 그림을 이 표로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게 실제로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상태표예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복습을 좀 해야 됩니다. 홍자 경제금융 스토리 첫 번째 시간에 자산, 부채, 자본이 있거든요. 좀 보시고 오세요. 보시고 오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최근에 재무제표에 대한 이런 기사의 내용이 있어요. 2024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어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에서 대차대조표 용어가 재무상태표로 변경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재무제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재무제표는 어디든 투자를 해보신 분이라면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만일 직접 주식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경제금융의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기사를 보실 때나 이야기를 하실 때나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재무제표 이 말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재무에 관련된 모든 표라는 뜻이에요. 이 가운데 이 한자, 제자가 모두 제자이거든요. 그래서 재산, 사무, 경영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여러 가지 표를 만들고 그 표를 다 모아놓은 걸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재무제표에는 공식적인 사업보고서로 이렇게 있어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 이렇게 네 가지를 모아서 우리가 재무제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은 이 두 가지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볼게요. 자, 네 가지 재무제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는 재무상태표는 예전에 대차대조표라고도 불려서 아직까지도 대차대조표라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대차대조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사용했던 용어이기도 하고 국제회계 기준에서도 공식 명칭으로 재무상태표로 변경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차이 중에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서의 상태를 보는 거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상태표의 일정 시점은 영상으로 비교하면 카메라로 그 시간에 찍은 딱 그 사진 한 컷만을 볼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요. 재무상태표는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날 정확하게 자산과 부채 자본이 얼마야? 그 일정 시점이라는 게 12월 31일 이때 마치 사진으로 딱 한 컷 찍은 것과 같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니까 비디오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영활동의 성과를 마치 동영상으로 쭉 찍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으로 되어 있고요.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으로 순이익이나 순손실을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재무상태표를 볼게요. 여기에 12월 31일이라고 딱 날짜가 적혀 있어요. 재무상태표는 12월 31일 날 지금 이 회사 돈이 얼마 있어? 지금 부채는 얼마야? 자본은 얼마고? 자산은 얼마야? 지금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홍자 경제금융 스토리 첫 번째 시간에 뭘 알려드렸냐면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실제로 재무상태표는 왼쪽에 자산, 오른쪽에는 부채, 자본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차변, 대변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차변에는 자산, 대변에는 부채, 자본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서 자산은 자기의 재산, 내 재산이고 부채는 남의 돈으로 남한테 빌린 돈이고 자본은 진짜 내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재무상태표는 크게 보면 이렇게 씁니다. 자산을 한쪽에 쭉 몰았어요. 그리고 부채도 쭉 몰았습니다. 그럼 둘이 딱 맞으면 좋은데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 차이를 우리가 자본이라고 불러요.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자산이 더 크고 부채가 작죠.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나면 진짜 내 돈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자본을 순자산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산이랑 부채, 자본에 대한 대강의 개념을 조금이라도 알아야 재무상태표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알 수 있거든요. 자, 이제부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김밥집 창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1억 원 돈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빌린 은행한테 몇 %의 이자와 함께 언제까지 갚을게 라고 하겠죠. 두 번째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투자를 받을 수도 있어요. 투자를 받으면 그냥 안 되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벌은 돈의 얼마만큼 나눠줄게. 다시 말해서 배당이라고 하죠. 배당을 나눠줄게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방법이냐면요. 돈을 구하는 방법. 다시 말하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돈, 현금입니다. 우리도 현금은 자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산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무상태표에 그대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구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또는 사람들에게 빌리면 그걸 부채에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았다. 그러면 자본에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이 그림을 이 표로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게 실제로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상태표예요. 근데 이상하죠? 우리는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한국전력공사는 이렇게 길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요. 이 옆으로 되어 있는 걸 그냥 자산, 부채, 자본을 길게 쭉 늘려서 기록한 거예요. 여기 재무상태표를 보시면요. 처음에는 자산부터 시작해서 자산 총계가 얼마고요. 또 부채부터 시작해서 부채 얼마, 자본 얼마 이렇게 써여 있는 게 바로 재무상태표입니다. 이걸 보면 이 기업은 현금이 얼마 있고 자산이 얼마 있구나. 그리고 재고자산이 얼마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부채를 보면서 이렇게 빨리 갚아야 되는 부채도 있고 사채도 있구나. 그리고 좀 길게 갚아도 되는 장기 매입 채무가 얼마 있네. 이런 종류의 부채가 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재무상태표는 어느 시점? 12월 31일 현재 시점에 한국전력공사의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이 얼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재무상태표는 차변의 자산과 대변의 부채, 자본을 더하면 차변과 대변 둘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회계상으로는 항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산 총계가 글씨가 좀 작지만 107조 정도예요. 그리고 부채랑 자본을 더한 게 똑같은 숫자 107조 정도에서 차변과 대변의 크기가 딱 맞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왜 작성하냐면 이미 투자한 사람에게 그죠? 주주들에게 이 기업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돈을 이만큼 벌었네? 이걸 보여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투자할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이렇게 우리 회사가 돈을 잘 벌지? 그러니까 투자해! 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미 투자한 사람과 이제 앞으로 투자할 사람한테 이렇게 재무상태표를 보여주면서 이 기업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주려는 게 최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보면 이 기업은 자산과 부채는 어느 정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좀 튼튼하구나. 혹은 부실하구나. 이런 정보를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재무상태표를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손익계산서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정말 재밌었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